안녕하십니까. 한겨레TV 트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네, 김영진입니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어딘지. 여기는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네, 현장입니다. 현장입니다. 왜 여기까지 네. 오셔서 하는 거죠?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화제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서 오늘은 토크를 모실 그 손님들을 이쪽으로 다 오셨죠. 네, 그래서 우리 제작진도 여기 다 오셨고요. 그 육상혁 감독하고 배우 김인권 씨는 이 오동진 집행위원장하고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막식 현장에도 다 참석을 하셨고.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겸사겸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음악과 영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상영되고 공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못 오신 분들, 네. 내 목에서 또 깔따기 한번 탁 제대로 들어간 거. 네. 이때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요번에 못 오신 분들 내년에 꼭 오시면 아마 좋은 그런 그 인상을 가지고 떠나시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영화를 안 한 지가 좀 오래 공백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동안은 정말 영화 지금 못하는데 뭐 이러다가 반가반가를 찍지 한 1년 전쯤에는 자기 영화 들어간다고 2년 전쯤부터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를 계속 할 생각이구나. 그리고 아직 그 의지도 꺾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게 됐지. 나는 약간 시나리오 쓰는 능력에 비해서 연출이 조금 덜하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반가반가 보면서 이분 계속 영화 감독으로 계속 가실 수 있겠네 라는 그게 생각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김인권 배우하고 둘이서 좋은 관계인가 봐. 내가 볼 때는 거의 형 동생 또는 멘토 멘티 뭐 등등 서로 아바타 서로 얼터에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술도 둘이서 잘 마시고 영화제 개막식 때 감독이 바깥에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배우가 개막장을 포기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뭔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얘기처럼. 이제 제천에서 두 분을 모시게 돼서 특히 김인권 씨. 아니 육상영 감독님 진짜 약점 잡히신 것도 아니고 이게 말씀을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이 오동진 집행위원장. 아니 이분이 요구가 굉장히 단호하고요. 거절하기 힘들게. 우리 두 사람이 예전에 기자 생활 같이 했었고.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한 수 위였죠. 그런 관계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인물이 좋은 기자로 유명했었죠. 인물이. 글은 잘 못 쓰고. 글은 인상적으로 본 적은 없고 유난히 그때 80년대에 인물이 좋은 그래서 혼혈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지. 혼혈? 백인 혼혈에 가깝다 하는. 네, 어쨌든 하여튼 두 분 모시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현장에서 토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반가반가 같이 하셨고 제 영화 이제 구국의 강철대요 이제 다 끝나셨고 편집 남으셨나요? 편집도 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촬영만 끝났습니다. 촬영만 끝났어요. 그래서 두 영화를 좀 같이 병행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김건 씨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건 육상영 감독하고 어떻게 두 번째 작업을 할 생각이 들던가요? 반가반가 하고 나서. 그 말씀은 현장에서 반가반가 현장에서 네. 구국 강철대오 시나리오에 있는 아주 재미난 그 시나리오상의 에피소드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뇌를 시켰구나. 차기작을 해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김인권 씨가? 제 강철대오. 이름이 철가방. 강대오. 대호. 주인공 이름이 대호야. 그리고 철가방이야. 강철대호가 사실은 철가방을 든 대호지.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80년 실제 역사 1985년에 있었던 미문화운 점거 사건에 이제 fik션은 이 철가방이 들어간다.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짜장면 배달부인데 네. 그 대학교 일대를 제가 이제 배달을 다니다가 네. 그 유다인 씨를 만난 거죠. 여대생. 아주 아름다운 여대생을 만나서 이렇게 연정을 품고 있다가 점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오해로 인해서 이 여자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로 인해서 점점 빠져들어서 하필이면 그날 제가 그 자리로 가는 바람에
그 사건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문환 정보 농성에 휩쓸리게 된다는 얘기. 여대생을 좋아해서 그 여대생이 운동권 여학생이야.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기 모티브는 재밌네. 우리 육상현 감독이 기자 시절부터 입담과 정말. 그 아이템이 정말 그거에 비하면 영화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 생산성이. 그때 얘기했던 거 영화를 만들어서 한 100편을 만들었을 거야. 입담은 내가 개인적 결심만 하면 수십 가지를 쏟아내지만 영화는 돈 있는 분들이 허락을 해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언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됐죠. 이제 막 가장 먼저 생각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주되게 코미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취재도 다니고 그때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또 시나리오 수정을 많이 했죠. 이거 반가반가 할 때부터 그 전부터 기본적인 얼개는 있었고. 김인권 씨를 반가반가 할 때부터 단철대호에 이제 주연을 세워야 되겠다고. 뭐 생각을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때는 이제 그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뭐 과연 우리가 영화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는 제일 잘 맞는 배우잖아요. 뭐 지금 간단한 줄거리를 들어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께서 반가반가가 제가 원래 그 주인공이 아니었고요. 제가 땜빵으로 촬영 2주 전에 캐스팅이 됐어요. 투입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저 인권 씨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거기- 아니 그 얘기는 안 했지. 근데 나중에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땜빵인데 어떻게 좀 하겠습니까? 솔직히 땜빵인데 좀 하겠어요. 이렇게는 안 하지. 그냥 이런 영화를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땜빵 좀 해주세요. 이것이 땜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잘 걸린 거죠. 뭐 저는 그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얻어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인공을 저를 주인공을 시켜줄 감독님이 과연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 그러던 시절에 땜빵이지만 그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반가반가는 기본 투자가 이제 영진이에서 공공 펀드로 된 거고 실제로 배우가 있었고 근데 그 배우랑 갑자기 무슨 이유로 안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해운대가 나와서 막 이랬을 때 김인권이라는 배우를 보고 내가 나서. 우연히 보고 그때 너무 좋았죠. 해운대에서 하는 연기가 재밌고 그리고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더라고. 그 친구가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해서 그 2주 후에, 2주 전에. 뭐 2주 한 달은 됐죠. 아니요 2주예요. 아니 우리 연습도 하고 그랬잖아 만나서. 그게 2주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한 달 같은 2주를 언제인지는 보내셨겠지만 저는 딱 약간의 2주였어요. 그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했던 분 여러 사람들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 물론 결과론이지만은 그 사람이랑 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 인건이가 했기 때문에 훨씬 잘 됐다. 100번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게 이제 운명인 거지. 운명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진 거지. 보통 이제 얼터에고, 뭐, 페르소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두 편째지만, 왠지 느낌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김인권 씨 하면 육상혁 감독의 얼터에고 같은 느낌이고, 서로가 이제 소통과 교류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서 벌써 단짝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점점 그렇게 되어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영화제도 같이 오고 이러면서 점점 더 깊어져 왔구나. 반가반가 처음 만났을 때는 둘 관계가 처참했죠. 아니 이제 얼터 에고라는 굉장히 고급한 말씀을 쓰셨지만 김인권 용어로는 훨씬 저급하게 이제 아바타 뭐 이런 그때 아바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반가를 할 때는 김인권 씨가 자신이 나의 아바타다. 근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김인권의 아바타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요? 육상혁 감독의 그 감독으로서의 매력과 인간으로서의 매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요? 감독으로서의 매력은? 저는 그러니까 육상현 감독님이 현장에서 연출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촬영장에 있었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유하세요. 굉장히 거의 연출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스태프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얘기. 한 번도 화내시지 적이 않고 항상 농담으로 어. 뭐 이렇게 뭐 세트가 내려앉았다. 그러면 이렇게 발끈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저 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네.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그 연출부들이 감독님 차를 타고 사라져요. 감독님 몰래 이제 차 타고 이제 쇼핑도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화낼만 하시는데 감독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현장에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만 아니 저 감독이 차 끌고 나갔더라. 그러면서 저한테만 얘기를 해요. 아니 직접 얘기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야 영민아 너 저 어제 차 끌고 어디 갔니? 저 아셨어요? 감독이 그제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참? 아주 예. 현성이 아주 저 유하고 부드럽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인간 육상영화 사실 좀 그렇죠. 예. 감독에는 그렇게 적합한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 아니요. 아니야. 사실 너무 적합한 좋아요. 성격은 아니야. 감독은 좀 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공격적이고 아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 같은 것들에 좀 더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는 훨씬 더 감독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관철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내 방식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보인다고 그럴까 뭐. 근데 반가반가를 딱 보는데 첫 장면을 딱 보는데 이분이 드디어 영화 감독이 되셨나? 이런 느낌이 첫 장면이 되게 강렬했어요. 드디어 영화 감독이 됐나 보다. 하는데 물론 재밌어. 반가반가 재밌는데 뭔가 좀 2% 앞점을 찍고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좀 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후반에 그 편집을 좀 바꾸자고 제가 그렇게 재미없다니까 그래서 아니 왜 또 좋았다며 뭘 갑자기 또 그래.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아니, 편집 가지고 배우가 뭐라 그러면 안 되지만 감독님 저 후반에 거기 좀 떨어지는데 거기 좀 음악도 좀 집어넣고 신나게 끝내는 거 어떨까요? 근데 이 감독이 뭐래요? 이렇게 들으세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듣고 이메일이 왔어요. 네가 지적한 부분 요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이메일로 딱 뭐 보고 결국 안 한다는 얘기. 예.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감독님께서 작가시잖아요. 그러면 반가 때랑 이번 영화랑 강철대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는 작가 감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감독 작가. 작가 이렇게 좀 이걸 노력을 점점 더 너무 전체적으로 저를 분해하고 평가받는 몹시 감정 김건희 배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그게 시청자들의 관심도 좀 있는 거고. 아무리 이쪽에서 편집을 관여했다고 지금 방송을 관여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거 알아서 할게요. 네. 넘어오지 마십시오. 네. 할 얘기 저는 안 많아요, 김인권 넘어갈게요. 씨에 대해서. 사실 김인권 씨가 뭐 반가반가의 뭐 그때부터 주연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인권 씨가 항상 주연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김인권 씨가 뭐 작은 역할을 맡았든 뭐 큰 역할을 맡았든. 그러니까 이게 배우를 보면 관객들이나 또는 뭐 평론가들이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배우 오래 가겠구나. 길게 가겠구나. 이런 느낌. 그런 배우한테는 주연이냐 조연이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가반가를 보고 나서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던 배우가 김인권이라는 배우죠. 예전에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는데 2000년 무렵인가? 그때 필름 2.0이라고 그때 인터넷 사이트만 열었을 때 친구인 지금 촬영 감독하고 있는 손모 씨가 촬영을 해왔더라고. 그때 막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는데 그때 인상이 카메라 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막 야심적이라고 할까? 야심적이고 난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난 조금만 기다려, 니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인터뷰를 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뭐 촬영 감독하고 네. 야, 니들 참 재밌게 잘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모든 영화를 봐도 육상영 감독님은 약간 만만한 느낌이 있잖아. 이런 대로 지금 한 대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10년이 느낌이고. 넘었네. 김인군이라는 배우는 어떤 영화에 나와도 그런 뭐 있지. 이거 역할로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런 느낌이 항상 있더라고 영화에서.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성격과 감독님 성격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끈불끈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혹시나 또 이렇게 불끈 할까봐 감독님 조마조마 이러고 계시고 저는 불끈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성격의 차이. 그 사실 두 분이서 촬영할 때 매일 같이 술을 드셨다면요. 촬영 끝나면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숙소까지. 세트에서 숙소가 1km 남짓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우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우회전하면 바로 호프집이 하나 있어. 우리가 갈 때까지는 항상 그 문을 안 닫으죠. 그 평택 조그만한데 이제 끝나면 항상 내가 몇 시에 가는데요, 거기를? 새벽 3시도 가고 근데 문을 안 닫아? 5시도 가고 우리가 갔다 와야 이제 문을 닫으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돌아가서 이제 시키는 사람도 있고 치킨 같은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고는 별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동네니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분명히 직진을 했는데 호프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진했다고 예, 생각하는데. 직진을 했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우회전. 호프집이. 근데 그럼 촬영장에서 두 분이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근데 또 그 끝나고 나서 우회전해서 호프를 마실 때 무슨 얘기해요? 둘이서? 그날 촬영했던 얘기. 아니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촬영 외의 얘기 소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촬영 끝나기 3시간 전부터 자기는 물을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물을 안 마셔. 왜냐면 갈증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소맥을 탁 먹으면 그걸 위해서 물을 안 마셔. 아, 그 기쁨은 그리고 네. 일종의 공복감을 만들기 위해서 밥도 별로 안 먹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음주에 대한. 그리고 저만 그런 진짜 거 첫 잔을 맛있게 마시지. 아니 어제 그 영화제 개막 끝나고 이제 이 오동진 위원장이 주최한 술자리에 오셨는데 인간이 피곤해 죽겠어. 애가 소주 한 병밖에 못 먹는 애가 무슨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애가 너무 이렇게 철학적이야. 무슨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옆에 동료 감독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거랑 똑똑한 배랑이 정말 짜증나지.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짜증나지. 실제로?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영화판에서 자리 비우면 바로 뒷담화서. 근데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육 감독하고. 술이 들어가면 이제 기억이 안 날 때쯤 이제 진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이게 술이 좀 취하면 이제 이렇게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딱 한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자기가 촬영하면서 뭔가 아쉬웠던 것들이랄지 아니면 혹시나에 대한 불만이랄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삶에 대한 것, 정치적인 작품에 대한 문제,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익숙하게 알지. 방과 때부터 자주 마셨으니까 그 상태로 가는구나. 하면 그때쯤 난 되게 서둘러 가요 집에. 근데 이제 우리 속 없는 박철빈은 요번에 처음 본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둘이 술을 마셨대.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박철빈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인권이가 속이 깊던데요. 그래서 난 딱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너 당했구나 그거. 인권이가 이제 속이 깊더라고. 작품 생각도 많이 하고 2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래 속이 깊어지면 나는 이제 그게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지. 본인은 잘 다음날 모르는 상태거든 그거.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알코올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되게 뇌가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이 하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날은 별로 기억을 못 한다는 거. 그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오간 대화들이 뭔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고 믿고 작품을 같이 하는 거고. 감독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구국의 강철대오 이 시나리오를 저한테 이제 주고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 부천영화제 무슨 술자리인데 분명히 이제 매니저랑 저랑은 여기서 분명히 이제 공격적인 대시가 들어올 거다. 근데 이제 횟집에 가가지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회를 먹는데 보통 한 30분이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참묵이랑 이러면서 매니저랑 언제쯤 얘기 꺼내지?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오케이 할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꺼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무려 4시간. 4시간 동안 얘기를 안 꺼내. 이 작품 같이 하자고. 네, 4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 과거, 기자 시절 이야기, 시나리오 한 10권 쓰시고,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하고 벌써 와가지고 눈물주 다 따라주고, 참치집이었어. 그 후에 일어나기 직전에, 참. 시나리오 어떻게 봤니? 그래서
근데 매니저랑 그러고 나서 10분 만에 끝나요 이야기가 아니, 술자리가. 교묘한데 오히려 그게 더 전술적인데. 저는 그 경험이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저는 공격적이었거든요. 전공법으로 항상 솔직하게. 먼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예. 이런 일대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뭘 하는 스타일인데 예. 사실은 육 감독은 좀 우회로를 많이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더 거절하기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거 오래 가실 4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서 4시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매니저 웃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4시간. 근데 육상현 감독이 영화를 사실 영화 속이 깊어요. 저 사람도 반가반가나 뭐 지금 강철대호도 얘기는 뭐 설정 자체는 코믹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강철대호도 사실은 20여 년 전에 미 문화원 사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말 아픈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반가반가도 사실은 소수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건드리는 주제는 아주 깊어. 그거를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늘 그런 방식을 고집하실 겁니까? 육상현 감독님? 네, 저는 일단 그런 코미디인데 뭔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는 코미디. 그러니까 세상에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코미디로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코미디에서 더 중요한 거는 웃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전혀 전달이 안 되지. 코미디를 보러 갔는데 무슨 강의를 한달지 뭐 이러면 전혀 관계가. 그러니까 웃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뭔가가 좀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는. 아니 항상 근데 보면 찾는 거지. 뭉클한 얘기. 제가 예전 울컥하는 기억에 게 있지. 단편 영화인데 터틀넥스였던가? 네. 그걸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코닥에서 지원했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다 읽고 감동했어요. 시나리오 읽고 감동한 건 진짜 별로 없거든. 그래가지고 정말 잘 썼다니까. 너무 눈물이 울컥하더라니까 글을 읽고 내가 야 이렇게 시나리오 써놓고 영화를 어떻게 찍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 찍으신 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나리오가 훨씬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감독님 시나리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저는 시나리오계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기존이에요, 지존이신 것 같아요. 순순히 읽죠. 정말 시나리오가 재밌고 그 구조가 정말 치밀해요. 근데 감독님도 모르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강당 뭐 이렇게 신 장소가 나오잖아요. 10씬에 미용실이 나와요. 근데 20씬에도 미용실이 나오고 30씬에도 미용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거 되게 수학적으로 맞춰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감독님 이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러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예 몸에 배에 있는 거죠. 네.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게. 그리고 뭐 이렇게 소품이 나오면은 적당한 시점에 다시 그것이 등장하고 또 그것이 등장하고 그 강철 대우를 보면 영화를 찍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 스토리가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또 요 스토리는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보통 한 줄 따라 쭉 가다가 끝나는 영화들이 많은데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쓰셨어요? 연기하다가 이게 이 의미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종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계속 쓰여지는 거 끊임없이 배우나 스태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찍을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 긴장을 하는 건 뭐냐면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잘 안 나온 것들도 있고 심지어 쓴 것들도 여기서 뭔가 잘 관철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믿고 갔어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감독님 그 달마야 서울 가자가 있었고 아이언팜은 네. 영화를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이언팜. 네. 달마야 서울 가자를 봤는데 속편인데 달마야 놀자의 속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가 되게 주제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데 영화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요. 영화가 분명히 영화인데 책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텍스트를 보는 듯한 느낌. 네. 그 텍스트대로 다시 해석해서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럼 되게 당장 극장에 영화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네, 오신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각오를 좀 했어요. 각오를 했고 또 시나리오가 연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그 짜장면, 짬뽕, 뭐 우동 배달해 이걸 갖다가 그냥 우짜짜 우짜짜 이렇게만 딱 적어 놓으세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 뭐 배달부들끼리 음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짜짜 우짜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좀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짜짜면 우짜짜 우동 2개고 짜장 4개인데 거기 짬뽕이 어디 들어가요? 아니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현장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막 잘라이 짜라 막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괜찮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작품 속에 좀 녹아나잖아요. 배우와 그 감독이 현장에서 별로 안 좋았겠구나, 싸웠겠구나, 뭐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느낌에 좀 흔히 얘기하는 성격이 센 그런 배우들 같은 경우는 아, 저 현장 별로 분위기 안 좋았겠구나가 영화에 배어나올 경우가 많고, 반가반가 같은 경우를 보면 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었겠구나. 이 방가 때는 우리 둘의 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먹했을 때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가 더 조심을 하는 게 있고,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대립, 어떤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을 나는 방가 때보다는 훨씬 많이 편하게 서로 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자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우리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 좋은 얘기, 약간 이제 싸한 얘기가 약간 나눠져 있거든. 굿캅, 배드캅. 아니, 그러니까 반가반가를 제가 볼 때 느낌은 그 육상혁 감독님이 말씀하신 현장 분위기가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영화를 너무 재밌게 찍으면 사실 결과가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보면 배우분들이 특히 이 김인권 씨나 뭐 외국인 배우들 말고 그분들이 약간 멍석을 깔아준다고 해야 되나, 감독이? 그런 게 보여,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외국인 배우들은 표현력이 원래 약하잖아요. 이렇게 말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은 상당히 이렇게 딱 절제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고, 이쪽 배우들은 약간 표현주의적으로 막 하는, 그게 약간 아슬아슬했거든. 그래서 저게 육상혁 감독님이 아마 성격상 이렇게 싹 멍석 깔아주고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아주 좋은 점만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약간 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그 뭐 강철 대우는 이제 돌아가는 법을 좀 안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런 분이 약간 기대가 된 것 같아요. 아, 어떤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반가반가 때 그런 약간 그 텍스트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다 올리셨어요. 이번 영화에는 뭐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후반 작업이라는 긴 과정에 남은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되게 선정적인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말을 갖다가 이렇게 흐린다던가 뭐 이렇게 하다가 물 먹다가 누가 나타나면 다시 물 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되게 그런 걸 되게 선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초적인 웃음을 끌어내는 게 사실은 지금 관객들한테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물론 주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욕 안 먹습니다. 그래도 감독님이 반가반가 때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되게 부담스럽게 특히 이제 그 김정태 선배가 했던 찬찬찬의 그 수많은 애드립과, 근데 그 장면이 지금 대중들한테는 엄청나게 재밌는 장면이 돼서 김정태 선배는 엄청 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감독님은 되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걸 너무 선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 맛을 좀 보셨겠지. 맛을 봤지, 이제. 그 맛을 아, 이렇게 하니까 먹히는구나. 이게 지금 촉이 딱 쓰신 거 아닙니까, 촉이? 자, 두 분의 이제 개인 스토리도 좀 듣고 싶어요. 연출 전공 아니었어요? 네, 연출 전공이었어요. 감독 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이 되려고 학교를 갔죠. 전 중학교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어요. 지금도? 언젠가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많이 했었어요. 성극, 총극, 뭐 그다음 문학의 밤, 뭐 전도집회 뭐 이런 그 교회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서 연극을 하면서
제가 관객을 웃길 줄 아는 재능을 그때 갖고 있구나. 네. 어. 굉장히 그걸 또 제가 스스로 즐거워했고 뿌듯해했고, 그러니까 성공의 맛을 본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관객들이 좋아하고 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네, 칭찬도 받고, 그래서 공부 잘해서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그 칭찬의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약간 비겁했죠. 제가 영화 감독을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배우가 되겠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울을 보니까 그건 좋다. 이제 영화 감독이 되면 이제 배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어렴풋이 중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화 감독 돼야지 그러면서 영화과로 간 거군요. 네, 영국영화과. 그 당시에 뭐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있었는데 약간 이제 아카데믹하면서 놀 수 있는 게 신문방송학과였고 그런 끼를 확실하게 그냥 아예 그냥 하려면 연극영화과였는데 그 돌아가면 뭐해 그냥 또 전공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연극영화과. 그래서 연극영화과. 근데 그 김인권 씨 연기를 보면 굉장히 비루한 역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루했죠 인생이. 근데 그게 이게 자학 분위기가 있네 또. 이게 자학 분위기로 해. 그게 비루한 삶의 실체를 그걸 이성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삶을 겪었던 사람이 있고 롤 모델이 있었나요? 환경이 살아왔던 환경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되게 잘 살다가 집이 뭐 쫄딱 망해가지고 수도도 없고 우물우물 퍼서 물 쓰는 집에도 살아봤다가 뭐 부모님하고는 거의 뭐 같이 산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떨어져서 살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아빠가 돼서 제 어렸을 때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는 정말 완전 최하의 삶을 살았구나. 이게 바닥의 삶을. 예. 어렸을 때. 예. 뭐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반지하방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뭐 저소득 뭐 극빈자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고, 전 파락군에서.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가 거기 그래도 교육열이 있으셔서 거기서 반지하방 생활 하더라도 거기서 공부해라. 그런 이제 그 큰 틀만 그렇게 해놓고 제 삶은 굉장히 못 살았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뭐 시나리오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연기를 시켜보면은 이 사람 연기하고 이 사람 연기 보면은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제 연기가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생생한 느낌. 네, 좀 이렇게 되게 그 본능적인 걸 많이 건드리는 연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뭐랄까 이렇게 트레이닝복,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추리닝 바지. 이렇게 추리닝 바지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칭찬이야 이게 무슨 뭐야 이게. 그런 배역이 딱 맞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배역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뭐 광고를 보면 이동통신사 광고인가요? 그래서 보면 김건 씨가 막 여장들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얼굴 보이는데 이 마음 안에 사실은 이 가슴 속 안에 정말 100개의 얼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지금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좀 궁금했었던 거죠. 야, 요즘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 결혼하셨고, 네. 아기가 몇 명이죠? 여기가 셋이죠. 딸 셋이에요. 네. 딸 셋.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자의식이 되게 많대. 애가 셋이다. 앞으로 어떤 연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애가 셋이다. 이렇게 오잖아.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애가 둘 이상, 셋 정도 되면 어느 자리에서 절대 지갑 열지 못하게 하죠. 남자끼리 있을 때. 너 애 몇이야? 세 명이야? 잘 열어요. 잘 열어요. 네. 스탭들한테 뭐 늘 아마 이번에도 돈은 돈 1,000만 원은 썼을걸? 1,000만 원까지는. 스탭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밥 사주고. 좋은 배우네. 예. 우리 한 계산하는 배우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100명.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도 왜 그러냐. 애도 셋인데. 그랬더니 뭐 자기가 더 많이 받았고 스태프들보다. 그리고 무슨 굉장히 비싼 술집
뭐 그런 데를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술 흔히 외에 얘기하는, 다른, 룸사롱 이런 그래, 데는 그런 데는 안 다니니까. 다니니까 그런 데서 먹을 정도면은 100명한테 삼겹살이랑 술 살 수 있다. 뭐 그 말이 나한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 그렇구나. 야, 이제는 돈을 좀 그래서 많이 버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이제 지금 저는 아직도 항상 그 어떤 그 갈증이 있어요? 성공과 돈과 이런 것에 대한 갈증? 이제는 뭐 남자로서 이게 막 즐기는 건 포기했고요. 이제 가족이 있고 애기가 있으니까 그냥 뭐 유지죠. 이렇게 집에다가 본인도 있으면서 뭘 아직도 그게 갈망이 있으면서 뭘 남한테 물어봐. 당연히 있지. 나의 특징이고. 사실은 우리 김인권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뵙기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리버럴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생활의 질서를 잘 잡고 사는. 거의 국정교과서 분위기인데? 일과 가정 말고는 없어요. 유일한 취미는 가끔씩 이거 하는 음주. 동네에서. 그거 말고는 거의 내가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영화 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은 집에서 애 셋이니까 애 보고, 에버랜드 가고,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촬영할 때 이제 감독하고 술 마시고. 촬영할 때 뭐. 그런 거 말고는 다른 생활이. 다른 생활 뭐 어떤 생활 이제 있을 육감독님은 수 어떻게 있을까요? 사세요? 나도 뭐, 그렇지. 근데 이제 음주. 여행 감독님 좋아하시는 여행 뭐 그런 것도. 있고. 독서 독서, 뭐. 숙소에다. 고기 잡는 낚시 낚시. 제가 레저가 없어요 참 삶에 그냥 일을 하고 아니면 되게 집에 있거나 동네 술집에 있거나 동네 친구들이랑 전화해보면 잘 만나신 것 같아. 육상이 잘 만났죠. 고마워요. 더 멘토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친구 같죠 요즘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나이 차이는 꽤 나는데 배우랑 감독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주연 배우랑은 어떻게 뭐 어떤 때는 동등한 다른 입장에서 작품을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후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친구라는 생각이 더 많죠. 육상현 감독은 지금 학교에서 계속 교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럼 이제 흥행이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노후를 위해서 계속 뭐 그런 생각도 없는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공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우리 김영진 평론가도 가르치시지만은, 가르치려면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늘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제가 그 칼럼 같은 걸 보면은, 반성 많이 해요. 왜? 학생들하고 수업한 그 얘기를 칼럼에 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날로 먹는데,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나? 진짜 비교되네? 막 이런 생각도 했어. 그런가? 우리 오래됐잖아요. 육상희 감독님하고도. 그렇죠. 기자 예. 오히려 기자 생활이 지금까지 영화 쪽 생각하면 기자 생활이 자꾸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시절이 되는 거죠. 잊혀져야 되는데 이제 감독이 드러나는 게 주로 기자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기자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아주 오래전입니다, 사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아이덴티티는 개인적으로 버리고 싶은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요즘 만나는 기자분들은 다 한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데도 이제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더라 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설이었지 그때. 뭔 전설이었어 내가. 그때 놀라운 게, 글은 잘 쓰는 기자였죠. 잘 쓰는 기자였는데, 그때 어디 사담을 나눈 맞아, 자리가 맞아. 있었는데,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수줍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의 문인들이, 비웃었지. 비웃었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뭐, 그러다가 뭐, 영어 얘기가 나왔어요. 영어 회화하는 거. 나 영어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영화 감독 안 해도 돼. 막 이러고 막, 비전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같이 농담을 즐기고 그랬는데, 진짜 영화 감독 되는 거예요. 제가 별로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 동창회 같은 데를 나가보면은 이제 과 친구들이 한 20년 만에 만나서 너 대학 때 영화 감독 된다고 진짜 영화 감독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돌아왔지만 그래서 늦고 또 잘 모르고 그랬지만 어쨌든지 뭔가 오래전에 내가 계획한 대로는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굉장히 돌아오고 뭐 힘들었고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로 그래서 먼저 시작을 예, 했고 예. 임권택 감독의 축제, 예. 김효진 감독의 금홍아 금홍아, 예, 예. 뭐 장밋빛 인생, 그리고 미국 김홍준 감독. 미국 가서도 시나리오를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이상합니다. 좀 더 연출을 공부하려고 갔는데 연출을 공부하는 과를 그만두고 시나리오 과를 다시 가고 왜냐면 그게 너무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 그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임권택 감독님처럼 까다로우신 분이 각본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나리오의 기필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이 그때 정평이 나 있었죠. 근데 아이언팜 찍고 실패하고 달마야 서울가자도 성공적이지 못했죠. 네, 네, 그럼요. 그러고 나서 이제 6년이나 7년의 슬럼프가 있었는데 다시 감독으로서 재기할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었어요. 뭐 재기라는 의미보다는 언젠가 영화는 또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게 있었었죠. 그러니까 아이언팜은 그 미국에서 찍었고 그리고 영화도 진짜 잘 몰랐고 그리고 이제 달마는 한국에서 처음 다시 제 데뷔작처럼 찍으면서도 서툰 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늘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고 뭐 작업을 같이 이제 이런저런 영화사들과 같이 하고 아이언팜 있었죠. 때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그 생계형 평론가였을 때 네. 케이블 TV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아예. 맞다 그때 그래 우리 했어. 근데 맞다 그때. 이게 오동진 교수는 더 이제 열렬하게 칭찬을 했고 저는 거기서 추임새를 좀 넣었죠. 추임새를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개봉 그때 전에 우리가 빨아줬지. 근데 이런 전문 용어로 하면 안 되죠. 빨대 좀 빨아주고. 근데 빨대로 뭐 제가 나중에 글을 썼을 때 좀 안 좋게 썼어. 그래가지고 내가 들리는 얘기로 육사형 감독이 아니 뭐야 이것들 앞에서는 빨아주고 뒤에서는 조져? 막 이랬다고 하는 근데 얘기를 그때는 그런 걸 이해하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이언팜은 대부분의 사람이 조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조졌고 글쎄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영어로 최초에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때 시나리오 내가 영어로 썼단 예. 말이죠. 그때. 그리고 그때 내가 미국 로맨틱 코미디를 아니, 그러니까 미국 시트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미국 가서 그러면서 저게 재밌구나 저게 재밌구나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내가 경도돼 있었던 것 같아요. 대사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뭐 미국적인 여건 그리고 뭐 내 미숙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만 그 시나리오 다시 한번 리메이크해. 뭘 또 리메이크를 해? 그 얘기를 좀 하지 마. 제가 할 역할 없나요? 거기? 이건 할 말 없으면 술 먹다가 하지. 그러니까 그 아이언팜이 뭐 김인준 씨 엊그제 만났는데 멕시코에서 아이언팜 다시 본데 김인준이 월드스타가 돼가지고 그리고 방가가 이제 나와서 영화가 뭐 작은 금의 영화가 관객이 좀 든다 이러니까 또 어떤 기자가 인터넷 어디 기자가 차인표 씨가 그때 무슨 드라마에 나와서 좀 반응이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아이언팜의 두 주역이 뜨고 있다. 또 그러면서 왜 쓰냐고 도대체. 그건 차인표 씨한테는 신뢰야. 제목 차인표 멋있잖아요, 아이언. 뭐 어디서 좀 드라마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괜찮았어. 근데 그거 괜찮은데 아이언팜. 그 기사에 김인권 또 씨를 결정- 다시 기용해서 리메이크예요. 만든 리메이크. 근데 그렇게 안 좋았어요, 영화가? 가만있어 봐. 지금 그 기사에 얘가 내 열받아서 그래. 그 기사에 결정적으로 나를 상처 준 말이 뭐냐면은 뭐 아이언팜 이후에 별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조기축구의 감독으로 지냈다는 내가 조기축구를 많이 했어요. 조기축구에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친구야. 조기축구의 감독으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다시 뭐 이번에 방가를 만들어서 잘 되고 있다 이런 그 유머와 그 위트가 있는 기사네. 그러니까 아이언팜에 대한 상처받았다, 일종의 누가 가끔 얘기를 해요 요즘도. 어떤 사람은 또 뭐 그거 재밌었는데 왜 안 됐지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뭐 찍고 싶은 영화를 네.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계속 만들고 살겠다. 그 궁극의 지향점 어떤 영화고 어떤 방향입니까? 오, 코미디죠. 이제 사실 시나리오로 쓴 거는 감독님들의 세계를 시나리오로 썼으니까 그때는 줄 코미디가 아니었죠. 가령 김홍준 감독님 장밋빛 인생은 일종의 사회성 멜로 같은 거였고 임 감독님 축제는 또 달랐고
또 김희진 감독님 금호가도 그랬고. 근데 내가 영화를 만들면 반드시 코미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요즘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아까도 뭐 저한테 재담을 잘하고 그런 방식이 저한테 좋았던 거야. 남을 웃기는 데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지. 내가 남을 웃겼다. 그걸 조금 더 의미 있는 웃음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영화적으로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강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약자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코미디가 나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자들의 방식이네. 코미디는 이렇게 배반하는 스릴러 액션 영화라는 거는 내 저놈을 꼭 죽이고 말 거야. 그럼 10년 후에 가서 죽이는 게 액션 영화고 코미디는 내 저놈을 꼭 죽이고 말 거야. 근데 저녁 때 술값 없으면 걔한테 가서 일단 삼겹살 좀 사봐. 뭐 이런 약자들의 세계라는 거지. 그게 인간적인 세계라는 거지. 야, 일단 너를 10년 후에 죽일 테니까 오늘 일단 삼겹살 2만 원어치만 일단 사서 한 잔 먹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뭐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뭐 삼겹살 맛은 없었지만 나는 넌 죽일 거야. 뭐 그러니까 훨씬 더 약자들의 방식.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재밌네. 선정적인 걸 되게 싫어하세요. 선정적인 걸 정말 싫어. 에로 영화는 안 찍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무슨 액션 포스터 이렇게 좀 심하게 나온 거, 피 좀 보이고 감독님 이런 영화 안 되시죠? 난 그거 싫어. 근데 육강론이 근데 굉장히 오래 가실 것 같아요. 아유, 뭐. 제 나이가. 제 또래 감독님들 중에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래거나. 그 이상도 이제 서서히 우리 나이가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 근데 슬로우 스타트가 진짜 힘든 건데 슬로우 스타트가 됐잖아요. 향후 그래도 20년은 더 할 거예요. 어휴. 자, 유상현 감독은 그렇다 치고 중국의 지향점 코미디다 이렇게 보고 우리 김인권 씨. 저도 캐릭터 코미디언이 되는 게 제가 가진 외모나 이 화려한 외모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였죠. 그리고 한국 코미디가 그 되게 좀 되게 말초적인 그냥 당장 웃기고 그 한 두 시간 뒤에는 생각 안 나는 그런 게 코미디가 아니거든요. 사실 코미디라는 장르는 굉장히 그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아직 안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코미디인데 감독님 그걸 하시고 또 단독 캐릭터 주연을 고집을 하세요. 저랑 딱 맞는 거죠. 뭐 다양한 웃기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웃기는 게 아니라 한 캐릭터를 이 관계도 오래 갈 것 같은데. 이 관계 오래 갈 것 같아. 늦게 만났어.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작품 수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뭐 작품을 한다 안 한다, 영화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그 같이 앉아 있고 얘기하고 술 마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푸근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아주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 어제 오늘 둘이 같이 다니면서 아침에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굉장히 영화 찍을 때보다 여기서 뭔가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 들더라고. 딴 얘기, 속 얘기도 좀 더 하고 일할 때는 오히려 속 얘기를.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는 거기 박철민 씨는 연배가 나랑 훨씬 가깝잖아요. 그 지나온 시기도 비슷하고 가정환경도 좀 비슷해. 거기도 선생님 아들 나도 교사 아들 뭐 그랬는데 이제 박철민 그러면서 인구랑 요즘 여기 와서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네. 뭐 영화제 외에도 그 서울 가서도 또 이렇게 뵙겠습니다. 네, 영화 기대할게요. 네. 영화 개봉하러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소주 한잔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육상현 감독 그리고 김인권 배우 제천음악영화제 현장에서 모시고 사실은 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고 그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수 있었는데요. 두 분 아주 솔직한 그 토크 굉장히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저도 아주 얘기가 재밌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우리끼리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자, 뭐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네. 기대를 안 하셨다면. 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같은 축구팀에서 우리 맨날 축구했었어. 내가 김민지 씨. 그때는 축구를 나갔는데 굉장히 잘해. 벽이었어. 나는 수비, 여긴 공격. 여기는 태클 팍팍 들어와. 그 축구할 때 늘 하는 얘기 있어. 볼 할게요. 이렇게.
아저씨가 볼 아끼라니까 볼 아껴. 뭘 그렇게 볼을 아껴. 공 사면 되지. 그 보면 볼 아껴.